정심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습관처럼 허리를 한번 쭉 펴고 일어났다. 무릎에서는 작은 소리가 또각하고 났다. 아이고, 또 삐걱거리네. 그녀는 발 뒤꿈치를 끌지 않으려 조심하며 걸었다. 오래된 아파트 장판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부엌에 불을 켜자 노란 불빛이 번졌다. 싱크대 위에는 전날 씻어둔 그릇이 말라 있었다. 밥솥을 열자 어제 저녁에 해둔 쌀이 보였다. 정심은 물을 붓고 손가락 마디로 물높이를 쟀다. 그래, 둘이 먹기면 이 정도지 뭐. 손가락은 이미 기억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밥솥 버튼을 누르자 찌익하는 소리가 났다. 곧 부엌에는 김과 쌀 냄새가 채워질 예정이었다. 정심은 국거리를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다. 찬바람이 살짝 얼굴에 닿았다. 김치통 옆에 전날 사온 두부가 보였다. 호박과 양파, 파 한 단도 꺼냈다. 오늘은 된장찌개로 해줘야겠다. 혼잣말이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남편이 전제였다. 도마 위에 칼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창문 밖에서는 스쿨버스가 서는 소리가 들렸다. 아파트 복도에서는 엘리베이터 딩 소리도 났다. 아침에 반복된 소리가 여전히 익숙했다. 그러다 문득 정심의 코끝에 낯선 향이 스쳤다. 익숙한 된장 냄새도 김치 냄새도 아니었다. 어딘가 진한 향수 같은 냄새였다. 정심은 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부엌 공기를 한번 길게 맡아보았다. 응? 이 냄새가 뭐지? 코를 찡긋하며 팔솜에도 슬쩍 맡아봤다. 자기 옷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거실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어젯밤 벗어둔 남편의 외투가 떠올랐다. 설마. 정심은 조심스레 도마에서 손을 뗐다. 발걸음을 살금살금 거실로 옮겼다. 밥솥의 증기 소리가 멀어져 갔다. 소파 등받이에 태석의 외투가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다. 어제 밤늦게 들어와 던져놓은 그대로였다. 정심은 외투를 살짝 집어들었다. 천이 손끝에 닿는 느낌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외투 옷깃을 코 가까이로 가져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다. 순간 달큰하면서도 진한 향수 냄새가 확 올라왔다. 정심의 눈이 아주 살짝 커졌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 이게 뭐야? 집에서는 써본 적 없는 향이었다. 그녀가 쓰는 세제나 섬유유연제와도 다른 냄새였다. 익숙한 집 냄새 위에 낯선 층이 덧입혀져 있었다. 정심은 외투를 다시 살며시 내려놓았다. 가슴이 아주 조금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요즘 회사에서 향수 뿌리나. 스스로 대답 같지 않은 대답을 내뱉었다. 부엌에서 밥솥이 치익하고 김을 뿜어냈다. 정심은 서둘러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맡은 향수 냄새가 떠나지 않았다. 괜히 신경 쓰지 말자. 그녀는 국간장을 넣으며 중얼거렸다. 된장과 마늘 냄새가 부엌을 다시 채웠다. 그럼에도 코끝에는 어지럽게 향수가 맴돌았다. 식탁 위에는 항상 쓰던 2개의 밥그릇이 가지런히 놓였다. 젓가락도 늘 쓰던 자리 그대로였다. 오른쪽은 남편, 왼쪽은 자신의 자리였다. 벽시계 초침이 느리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심은 시계를 보고 태석이 곧 일어날 시간을 계산했다. 곧 알람 울리겠다. 정확히 그때 안방에서 휴대폰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삐비빅, 삐비빅. 규칙적인 진동음이 함께 울렸다. 잠시 뒤 알람 소리가 뚝 끊겼다. 대신 안쪽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한 번 났다. 여보, 일어났어요? 정심은 방 문 쪽을 향해 물었다. 안에서는 대답 대신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소리만 가까워졌다. 문이 열리며 태석이 비몽사몽한 얼굴로 나왔다. 머리는 어설프게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정심은 한 가지를 눈치챘다. 세수도 하기 전인데 남편의 몸에서 은은한 냄새가 났다. 샴푸 냄새와는 다른 어제 맡았던 그 향수 냄새였다. 정심의 눈썹이 거의 티나지 않게 올라갔다. 그러나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다. 밥 다 됐어. 얼른 앉아요. 늘 하던 말투로 그를 불렀다. 태석은 식탁에 앉으며 무심코 휴대폰을 들고 와 옆에 내려놓았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휴대폰 화면이 아래로 향해 있었다. 정심은 그 작은 동작을 놓치지 않았다. 눈동자가 잠깐 그 방향을 스쳤다가 다시 국그릇으로 돌아왔다. 오늘도 모임 있어요? 태석은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대답했다. 응, 오늘도 가야지. 프로젝트 마무리할 게 많아서. 말은 취미 모임인데 표현은 프로젝트였다. 정심은 말없이 밥을 놓으며 생각했다. 취미 모임에 프로젝트가 있어?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석은 밥을 두어 숟가락 급하게 떠넣었다. 입에 아직 밥이 남아있는데도 시계를 자꾸 확인했다. 시침과 분침이 그를 쫓는 듯했다. 정심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모습을 잠시 지켜봤다. 예전에는 아침을 천천히 먹던 사람이었다. 뉴스를 보며 한숨도 쉬고 농담도 던졌다. 요즘 태석은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밥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에 오래 있기 싫은 사람처럼 보였다. 정심의 가슴이 살짝 조여들었다. 요즘 취미 모임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정심은 일부러 가벼운 말투로 물었다. 웃음도 살짝 섞었다. 태석은 숟가락을 멈추고 순간 눈빛이 멍해졌다가 돌아왔다. 아, 뭐 사람들도 좋고 취미도 맞고 그러네. 말하면서 휴대폰을 손바닥으로 조금 더 가렸다. 진동 모드로 설정하는 동작이 살짝 보였다. 정심은 그 손가락 움직임을 정확히 보았다. 국에서 김이 무심코 올라오고 있었다. 그 사이로 시간도 같이 올라가는 기분이었다. 정심은 국그릇을 남편 쪽으로 더 밀었다. 국이라도 좀 더 먹고 가요. 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 없어. 오늘은 일찍 가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할 정도로 급함이 섞여 있었다. 정심은 시계를 다시 봤다. 평소 출근 시간보다 아직 여유가 있었다. 회사 출근은 평소랑 같은데 속으로 작은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태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급히 일어섰다.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만 밥이 남았다. 저녁은 늦게 먹을지도 몰라. 그는 슬쩍 눈을 피하며 말했다. 또 모임이에요? 정심의 물음에 태석은 짧게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애매한 대답 뒤에 이상한 침묵이 잠깐 흘렀다. TV도 꺼져 있었고 창밖에서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정심은 그 침묵이 식탁 위에 놓인 남은 밥보다 더 무겁다고 느꼈다. 그녀는 일부러 가볍게 웃었다. 그 취미 모임, 나도 한번 따라갈까? 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거긴 당신이랑은 안 맞을 거야.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눈빛은 딱 막혀 있었다. 정심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눈동자 속에 스치는 짧은 두려움과 짜증을 보았다. 그녀는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거짓말. 안방 쪽에서 세탁기가 돌아가는 오래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집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달라진 느낌이었다. 태석은 허둥지둥 의자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곧 문이 닫히는 소리가 퍽 하고 들렸다.
정심은 홀로 남은 식탁에 앉아 잠시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밥 위에 내려앉은 김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녀는 수저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옆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유난히 조용한 작은 직사각형 하나가 눈을 끌었다. 화면은 여전히 아래를 보고 있었다. 정심은 손을 뻗을까 말까 망설였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손끝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손을 거두었다. 아직은 아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며 태석이 셔츠를 새로 갈아입고 나왔다. 흰 셔츠에 다림질 자국이 반짝였다. 정심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어머, 오늘은 왜 또 새 옷이야? 태석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모임 사람들 중에 사진 찍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척했다. 그러나 손이 넥타이 매듭에서 자꾸 미끄러졌다. 정심은 다가가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넥타이를 매주었다. 내가 해줄게, 가만 있어요. 매듭은 금세 반듯하게 자리를 잡았다. 넥타이를 잡고 있는 동안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겨왔다. 정심은 눈을 내리깔고 숨을 아주 조금 참았다. 어제도 이 향 났던 것 같은데.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술은 굳게 닫았다. 태석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다. 어때? 아직 괜찮지? 정심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나이 들수록 이런 거 신경 많이 쓰네.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조금 박혀 있었다. 태석은 그 뉘앙스를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요즘 사람들 다 그러고 살잖아. 그는 휴대폰을 주워 한번 확인하고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잠금 화면이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정심은 그 속도를 정확히 보았다. 요즘 왜 그렇게 숨기지? 쌓이는 의문이 조금씩 불안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현관 쪽으로 향하던 태석이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나 오늘 저녁 늦을 수도 있어. 그 말은 이미 몇 번째 반복되는 문장이었다. 정심은 물었다. 또 모임? 태석은 짧게 웃었다. 응, 뭐 연습도 있고. 무슨 연습이 그렇게 늦게까지야. 정심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그러나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구두 소리가 딱딱 바닥을 울렸다. 문 바로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나간다. 응, 다녀와요. 늘 하던 대화였지만 오늘은 어딘가 균열이 느껴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딸깍, 철컥. 정심은 그 소리를 들으며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집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그녀는 다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향수 냄새는 이제 집안 공기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 냄새 위로 된장찌개 냄새가 겹쳐졌다. 익숙한 냄새와 낯선 냄새가 묘하게 섞여 불편한 공기를 만들었다. 정심은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밥맛은 분명 평소와 같았다. 그런데도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시계를 한 번 더 봤다. 취미 모임. 도대체 뭐하는 모임이길래.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빈자리가 왠지 오늘은 더 크게 느껴졌다. 의자 등받이 너머로 외투의 소매가 조금 흘러내려와 있었다. 그 소매 끝에 아까 맡았던 향수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정심은 천천히 시선을 거두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뭔가 시작됐네. 그 말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복수 이야기의 첫 문장이었다. 정심은 식탁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한 번 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남편이 나간 뒤 남은 공기는 묘하게 허전하고 차가웠다. 밥그릇을 치우며 그녀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한번 쓸었다. 묵은 먼지는 없는데도 왠지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이었다. 싱크대에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정심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거실에서 남편 외투가 아직도 소파에 걸쳐 있었다. 그 향수 냄새가 아까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마치 일부러 흔적을 남긴 듯 공기 속에 퍼져 있었다. 정심은 설거지를 멈추고 행주를 내려놓았다. 외투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용히 날카로워졌다.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조심스럽게 다가가 외투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카드 영수증 하나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스쳤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정심은 손을 멈추었다. 아냐,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녀는 외투를 원래 자리에 그대로 놓았다. 하지만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외투는 마치 뭔가를 말하고 싶은 듯 침묵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정심은 천천히 등을 돌리고 부엌으로 다시 향했다. 밥솥에서 나는 잔열이 아직 부엌을 따뜻하게 덮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은 조용한 얼음 조각이 내려앉는 듯했다. 괜히 이런 생각 드는 거겠지. 정심은 스스로를 달래듯 말했지만 그 말이 자기 귀에도 허전하게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집안은 평소와 다르게 낮인데도 어둡게 느껴졌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 충전 케이블을 보며 정심은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다. 볼까? 아니지. 그건 좀. 그래도 궁금함은 이미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궁금함은 작은 실금처럼 그녀의 감정을 갈라놓기 시작했다. 정심은 일단 우편함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으로 향했다. 슬리퍼를 신고 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서 익숙한 이웃 부부가 마주쳤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웃 아주머니가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정심도 억지 미소를 지었다. 예, 뭐 늘 똑같죠 뭐. 하지만 아주머니의 눈이 정심의 얼굴을 잠깐 살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춘 듯한 표정이었다. 정심은 그 작은 눈빛도 놓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정심만 혼자 복도에 남았다. 사람들이 무슨 눈치를 챈 건가. 우편함은 별 다른 게 없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정심은 현관문 앞에 떨어진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카드 영수증이 아니었다. 작고 뾰족한 초콜릿 포장지였다. 반짝이는 금색 포장지. 정심이 평소 사지 않는 브랜드였다. 정심은 그 포장지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은근히 차가워졌다. 이건 분명 어제 들어올 때 떨어뜨렸어. 단서는 작았다. 하지만 느낌은 강하게 다가왔다. 남편의 어제에 정심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정심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로 했다. 이상해. 이건 정말 이상해. 그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외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조용히 걸쳐 있었다. 그 존재가 오늘따라 더 크고 무겁게 느껴졌다. 정심은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태석, 오늘 집에 오면 얘기 좀 해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그 메모를 찢었다. 아니야.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상대가 숨을 때 굳이 바로 잡아먹을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허벅지를 한번 만졌다. 조금 차갑고 단단했다. 정심은 TV 리모컨을 눌렀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집중되지 않았다. 시선은 거실 한가운데를 맴돌았다. 남편의 외투, 남편의 빈자리, 그리고 향수 냄새. 정심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빗속 먼지가 유난히 반짝였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정심의 폰이었다. 문자였다. 오늘도 모임가? 정심은 순간 멈칫했다. 보낸 사람은 동네 친구 수연이었다. 정심은 답장을 하기 전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베란다 창문을 흔들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응, 요즘 바쁘네. 집에 잘 없어. 그 말은 사실이지만 정신이 어지러지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수연은 바로 답장을 보냈다. 혹시 남편 요즘 어디 체육관 다녀? 정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체육관? 남편이 가는 취미 모임이 체육관이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 정심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손끝이 다시 떨렸다. 눈이 조금 커졌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잠깐만. 정심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향수 냄새, 새 셔츠, 휴대폰 화면 뒤집기, 이상한 급한 출근, 체육관 질문,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모임.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발끝이 바닥을 살짝 때렸다. 이거, 그런 거 맞네. 정심은 천천히 다시 남편의 외투 앞으로 걸어갔다. 손끝으로 소매를 잡자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올라왔다. 숨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대신 입술 끝이 아주 조금 빗둘게 올라갔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 정심은 외투를 내려놓고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슬리퍼를 벗고 운동화를 신었다. 옷은 편한 차림이었다. 베란다에서 남편이 탔던 자동차 리모컨이 보였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결국 그것도 손에 쥐었다. 오늘부터 나는 그냥 당하는 아내가 아니다. 정심은 문 손잡이를 잡았다. 살짝 떨리던 손이 결국 단단히 힘을 줬다. 문이 열리며 복도의 공기가 훅 들어왔다. 정심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은 다음 씬에서 터질 역추적의 서막이었다. 정심은 현관을 나서며 바람을 한번 깊게 마셨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어제 어디까지 들렸는지 자꾸 떠올랐다. 정확히 어디로 갔을까?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 햇살이 눈에 부셨다. 정심은 손으로 이마를 가렸다. 그 짧은 순간에도 생각이 이어졌다. 주차장에서는 남편의 차가 규칙적으로 세워진 위치가 보였다. 정심은 그 자리에 다가가 바닥을 살짝 살폈다. 차문 손잡이에 미세한 반짝임이 남아 있었다. 향수 잔향이 느껴지는 듯했다. 이 냄새 또 이거네. 정심은 자신도 모르게 차 문을 살짝 열었다. 남편 차 특유의 냄새 대신 낯선 섬유 향수가 가득했다. 운전석 시트 뒤쪽엔 작은 물티슈가 한 팩 놓여 있었다. 정심이 사준 종류가 아니었다. 포장도 더 튀고 더 여성스러웠다. 정심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티슈를 손끝으로 잡았다. 천장 남짓 쓰인 흔적이 있었다. 둘이 같이 있었네. 운전석 핸들은 깨끗하게 닦인 흔적이 있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어색한 정도였다. 정심은 차 문을 닫았다. 손바닥이 차가운 철에 닿으며 작게 떨렸다.
확인할수록 더 확실해진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느리게 지나갔다. 마치 모든 것이 천천히 드러나는 것처럼. 정심은 걸어서 남편이 취미 모임 간다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 길은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길이었다. 사람이 적고 조용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평소 태석이 자주 입던 점퍼색을 본 듯한 잔상이 눈에 들어왔다. 정심은 가까이 다가가 살폈다. 벤치 아래에는 자잘한 초콜릿 포장지가 더 있었다. 아까 집 앞에서 본 것과 똑같은 브랜드였다. 정심은 두 눈을 감으며 천천히 숨을 뱉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더 단단히 이어졌다. 정류장 옆 안내판에서 남편이 취미를 하러 간다고 말한 장소까지 40분 거리라는 걸 확인했다. 그는 늘 15분이면 간다고 말해왔다. 정심은 고개를 숙였다. 웃음인지 허탈함인지 모를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다. 거짓말을 해도 너무 서툴다. 거리 끝에 작은 카페가 보였다. 평소에도 지나가던 곳이지만 가게 앞에 놓인 화분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정심이 카페 유리창 앞에 서자 안쪽 테이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거기에 2개의 종이컵과 먹다만 케이크 조각이 있었다. 그리고 의자 등받이에 걸린 여자 가디건 하나. 정심은 입술이 타는 듯 건조해졌다. 목을 천천히 움직이며 안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때 카페 직원이 문을 열고 나왔다. 손님, 찾으시는 분 있으세요? 순간 정심은 당황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다. 아,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본 거예요. 직원은 가디건을 가리켰다. 이거요? 아까 어떤 분이 두고 갔어요. 항상 누군가랑 같이 오시던데. 정심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이어갔다. 그렇죠, 그런가 봐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정심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카페에서 멀어졌지만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빠르고 단단해졌다. 걸어가면서 남편이 전날 밤 집에 들어왔던 시간이 떠올랐다. 평소보다 1시간 늦었다. 그리고 외투에 남은 향수 냄새. 실수했네, 당신. 정심의 속삭임은 기분 나쁜 미소와 함께 흘러나왔다. 걷다 보니 작은 체육센터가 나타났다. 문 앞에는 요가 필라테스 개인 레슨 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정심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이었다. 어디야? 남편 그 체육센터 다닌다는 거. 나 어제 들었어. 그 말이 정심의 심장에 박혔다. 체육센터? 수연은 말했다. 어떤 여자랑 같이 오더라. 나도 그냥 본 거야. 정심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눈동자가 단단히 흔들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완벽하게 침착했다. 그래, 고마워. 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정심은 체육센터 간판을 다시 올려다봤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음악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여자들의 웃음소리. 정심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였네. 드디어 찾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지금 바로 들어갈까? 아니면 더 큰 확신을 쌓아둘까? 고민은 2초도 가지 않았다. 정심은 발걸음을 돌렸다. 아직이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증거로 하는 것.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바람이 그녀의 머릿결을 스쳤다. 정심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분노 대신 냉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리고 정심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남편의 거짓말에 부서지던 아내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의 모든 거짓을 드러내기 시작할 아내였다. 정심은 집으로 돌아오며 손을 허리에 올렸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눈앞에서 계속 떠올랐다. 체육센터, 가디건, 향수 냄새, 초콜릿 포장지, 물티슈, 거짓된 동선. 작은 단서들이 이미 하나로 묶이고 있었다. 웃기지도 않네. 정심은 내뱉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노보다 더 단단한 목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낯설게 느껴졌다. 같은 집인데 이제는 남편이 남긴 거짓말이 스며 있는 집 같았다. 정심은 신발을 벗고 조용히 거실로 걸어갔다. 소파에 앉자마자 남편 외투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외투를 잡아 한 번 더 냄새를 맡았다. 어쩌면 익숙해질까 했지만 오히려 더 강렬하게 끼쳐왔다. 정심은 고개를 젓고 외투를 다시 내려놓았다. 그때 손바닥에 작은 흰가루 같은 것이 묻었다. 정심은 손바닥을 자세히 보았다. 흰 파우더, 화장품 가루였다. 아, 이제는 대놓고 흔적을 남기네. 정심은 비웃음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부엌으로 물티슈를 꺼내 손에 묻은 가루를 닦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는 것이 있었다. 물티슈. 남편 차에서 본 그 낯선 물티슈. 집에 있는 것과도 다르고 정심이 사는 종류도 아니었다. 정심은 즉시 가방을 들고 다시 현관으로 향했다. 그래, 이걸 먼저 해야겠다. 아파트 근처 마트로 향하는 길. 정심은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바람이 머리를 흔들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마트 화장품 코너에 도착하자 여자 관리자가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제품 있으세요? 정심은 바로 물었다. 이런 냄새 나는 향수 있어요? 관리자는 향수 진열대 한 곳을 가리켰다. 정심이 맡아본 적 없는 독한 꽃향이 났다. 정심은 향수 뚜껑을 열어 손목에 아주 조금 뿌렸다. 향이 확 퍼지자 그녀의 표정이 식었다. 맞아, 이거야. 정확히 남편 외투에서 맡았던 냄새. 정심은 뚜껑을 닫고 상품명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 향, 누가 쓰는 거지? 마트 문을 나설 때 정심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이었다. 어디야? 아까 그 여자 기억났다. 정심은 걸음을 멈추었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다. 심장이 단단히 죄어들었다. 그 여자, 애기 엄마처럼 차분한 사람 아니야. 화장도 세고 몸매 드러내는 옷 입고 다녀. 정심의 눈과 근육이 살짝 떨렸다. 그래, 고마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 정심은 바로 체육센터 쪽 골목으로 향했다. 오늘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확인할 필요한 것들은 많았다. 체육센터 뒤편 골목길은 좁고 어둑했다. 벽면에는 센터에서 사용하는 향과 비슷한 방향제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센터 주차장 한편에 남편 차와 비슷한 모델이 세워져 있었다. 번호판이 다르긴 했지만 느낌은 너무 비슷했다. 정심은 잠시 숨을 멈추고 그 차를 관찰했다. 조수석 쪽에 핑크색 가방이 놓여 있었다. 운동용 요가 매트와 수건, 향수 케이스까지. 정심은 그 냄새를 기억했다. 외투에서 나는 향수 냄새와 정확히 같은 브랜드였다. 그래, 여기였구나. 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화는 아니었다. 차갑고 서늘한 냉정함이 등골을 타고 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심은 휴대폰 메모장을 켰다. 그리고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외투의 향수 냄새,
자동차 물티슈, 카페 가디건, 초콜릿 포장지, 체육센터 여자들, 남편 동선 15분 거짓말. 정심은 메모 옆에 작은 별표를 그렸다. 오늘부터 내가 직접 확인할 거다. 집에 도착한 정심은 신발을 벗고 조용히 거실로 걸어갔다.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리며 울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외투를 보았다. 그리고 이번엔 아예 외투를 가지런히 접어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다. 이제 내 흔적, 내가 지워줄게. 정심은 소파에 앉아 메모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증거는 아직 부족했지만 이미 결심은 충분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시작하면 끝까지 가. 그 말은 평생 참으며 살았던 아내가 아니라 이제 진실을 추적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밤이 깊어지자 거실은 잔잔해졌지만 정심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다. 그래, 태석. 오늘부터 내가 본다. 신사는 정심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본격적인 추적 준비가 완성되는 지점이었다. 태석은 점심 무렵 체육센터 근처 카페로 슬쩍 걸어 들어갔다. 눈을 이리저리 돌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치였다. 정심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집에서 조용히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씬의 중심은 태석 쪽에서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태석은 핸드폰을 2번, 3번 확인했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다. 카페 문이 열리고 연우가 들어왔다. 짧은 운동복 위에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다. 연우는 테이블 앞에 앉기도 전에 말을 꺼냈다. 어제 말했잖아요. 우리 조심하자고. 태석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야, 왜 그래? 누가 봤어? 연우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당신 부인 이상하게 눈치 빠른 사람 같아. 그 말에 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절대 몰라. 태석은 자신 있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였다. 연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렇게 확신하지 마요. 어제 당신네 아파트 근처에서 이상하게 나를 보는 여자를 봤어. 태석은 크게 숨을 삼켰다. 설마 정심?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는데 느낌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좀 조심 좀 하라고. 태석은 얼굴을 비비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나 때문에 불안해? 연우는 컵을 탁 내려놓았다. 아니, 당신 때문에 귀찮아. 카페 안 공기가 싸늘해졌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달달한 호기심이 아니라 지저분한 스트레스가 되어가고 있었다. 태석은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했다. 오늘 저녁에도 볼 수 있지? 연우는 짧게 잘라 말했다. 일 있어. 늦게 와. 그리고는 시선을 핸드폰으로 돌렸다. 태석은 속이 뒤틀렸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다. 요즘 너무 바쁜 척하는 거 아니야? 연우는 그 말에 눈을 치켜뜬 채 웃었다. 아니, 우리처럼 불륜하는 사람들이 바쁘면 안 돼? 웃기네. 태석은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실룩였다. 연우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아내가 모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그녀는 카페를 나가며 문을 강하게 밀었다. 진동이 테이블까지 전달됐다. 남겨진 태석은 커피잔을 바라보며 턱을 괴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이게 왜 이러지? 그는 중얼거렸다. 자신이 통제한다고 믿었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모래처럼 흐트러지고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정심이었다. 오늘 저녁 늦게 와도 돼요. 집 걱정 말고. 문자를 본 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정심이 이런 말을 먼저 보낸 적이 없었다. 뭐야? 왜 먼저 이런 말을 하지? 불안이 가슴을 철썩 내려쳤다. 연우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눈치 빠른 사람 같아. 태석은 머리를 손으로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연우도 불안, 정심도 이상함. 그는 갑자기 자신이 완전히 고립된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다. 설마 둘 다 아는 건 아니겠지. 태석은 불안한 마음에 체육센터 쪽으로 급하게 걸어갔다. 연우가 여기에 있을까 싶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창문 틈으로 요가 스튜디오 안이 보였다. 여성 회원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연우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과 피곤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태석을 보지도 않은 채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정심이 떠올랐다. 정심이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얼굴을 할까? 태석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의 숨이 거칠어졌고 손바닥엔 땀이 맺혔다. 큰일 났다. 작게 중얼거렸다. 그는 깨닫고 있었다. 자신은 연우에게도 버림받는 중이고 정심에게도 들킬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육센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마치 누군가에게 추적당하는 사람처럼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태석의 불안은 정심의 복수 준비가 완성될 때 완전히 터질 예정이었다. 정심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수첩에 하나씩 적고 있었다. 손동작은 느리지만 글자 하나하나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남편 동선 체크, 체육센터 회원 확인, 카페 CCTV 가능 여부, 영수증 패턴, 향수 브랜드, 가디건 주인 찾기. 정심은 마지막 항목에 조금 더 진하게 줄을 그었다. 오늘은 반드시 뭔가 나온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첫 번째 목적지는 카페였다. 어제 본 가디건이 아직 남아있을까 궁금했다. 카페 문을 열자 향긋한 커피 냄새가 올라왔다. 직원이 정심을 보고 밝게 인사했다. 어제 오셨던 분이죠? 정심은 잠시 놀란 얼굴을 했다. 네. 잠깐 들렀었죠. 직원은 어제의 가디건을 가리켰다. 아직 안 찾아갔어요.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이거든요. 정심은 자연스럽게 물었다. 이 가디건 어떤 분이 두고 가신 거예요? 직원은 기억을 더듬었다. 자주 오는 커플 있거든요. 그 여자분 것 같아요. 정심의 심장이 섬뜩하게 반응했다. 커플?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네. 항상 남자분이 먼저 와서 기다리더라고요. 정심의 숨이 아주 조용하게 흐트러졌다. 그 남자분이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정심은 테이블에 앉아 핸드백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메모 한 줄을 추가했다. 커플 남자가 먼저 도착. 여자는 같은 향수. 가디건 주인 남편 만나는 사람. 그녀는 펜을 꽉 쥐었다. 잠시 후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체육센터 로고가 박힌 가방을 든 여자가 들어왔다. 정심의 시선이 순간 멈췄다. 키가 크고 몸매가 드러나는 요가복. 머리에는 은은한 꽃향이 스쳤다. 정심은 숨을 아주 살짝 들이켰다. 저 사람, 향수가 똑같아. 여자는 카페 카운터에서 음료를 주문했다. 직원은 자연스럽게 말했다. 연우 씨 왔어요? 정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이름, 이 여자의 이름, 연우. 남편 카드 명세서에서 본 이름.
남편 휴대폰 알림에서 스쳐본 이름. 수연이 말한 체육센터 여자 이름. 정심은 펜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진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다. 연우는 음료를 들고 자리에 앉았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입술에 립글로스를 바르는 모습이 보였다. 정심은 그걸 보며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완전한 확신을 느꼈다. 그때 카페 문이 또 열렸다. 태석이 들어왔다. 정심의 눈썹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연우도 그 순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태석은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고 연우에게 다가가 작게 손을 흔들었다. 둘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정심은 숨도 쉬지 않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태석은 연우에게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제 너 왜 그랬어? 연우는 짜증을 숨기지 않았다. 당신이 불안하게 하니까 그렇지. 정심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반쯤 감았다. 그들의 대화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다. 우리 조심하자며. 당신이 조심을 안 하잖아. 정심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어떤 단단한 것이 딱 하고 자리 잡았다. 이제 의심은 끝났고 확신만이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손에 쥔 노트는 이미 수많은 증거를 담고 있었다. 문을 나서며 정심은 속삭였다. 그래, 이제 끝이야.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남편의 거짓말을 끝낼 복수의 시작을 뜻했다. 정심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곧 행동할 사람이었다. 정심은 카페 문을 나오자마자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속에 쌓인 모든 의심이 방금 전 카페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 이제 끝났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노트북 가방을 더 꽉 붙들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정심의 눈빛은 서늘했다.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 단단한 침착함이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태석과 연우가 마주 앉아 있는 장면이 작게 비쳤다. 둘은 여전히 말다툼 중이었다. 정심은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볼 필요조차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 목록에서 한 번호를 찾았다. 법무사 유. 정심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휴대폰을 다시 넣었다. 아직은 아니야. 그녀는 결심을 다졌다. 복수는 섣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해야 한다. 정심은 동네 작은 문구점으로 향했다. 문구점에 들어서자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향긋하게 섞여 있었다. 계약용 두꺼운 파일 있어요? 정심이 묻자 점원은 밝게 대답하며 서류철을 여러 개 꺼냈다. 정심은 가장 튼튼해 보이는 걸 골랐다. 빳빳한 표지, 안쪽 포켓, 그리고 메모를 꽂을 작은 칸까지 있었다. 이거면 되겠어요. 점원은 계산을 하며 말했다. 요즘 이런 파일 찾으시는 분들 많아요. 중요한 일 있으신가 보다. 정심은 미소로 답했다. 네, 아주 중요한 일이요. 문구점을 나와 서류철을 가방에 넣는 순간 정심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수연. 정심아. 혹시 너네 남편 오늘도 늦는데? 정심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또 수연이 연속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아까 봤거든. 차 가지고 체육센터 쪽으로 가더라. 정심은 메시지를 보고 짜게 웃었다. 그래. 그래야 내가 준비가 쉽지. 그녀는 길가에 있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서류철을 꺼내
노트에 적은 메모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 외투의 향수, 연우의 향숨, 카페 가디건, 체육센터 동선, 거짓된 출근 시간, 카페 만남 현장 포착, 남편과 연우의 대화까지 확인. 모든 항목은 단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명백한 불륜. 정심은 펜을 꾹 눌러 마지막 줄을 적었다. 증거 완성. 그 순간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다. 정심이 타려던 버스는 아니었다. 하지만 버스 문이 열리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정심은 바람을 맞으며 생각을 정리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이 올라왔다. 그래, 이제는 내가 움직일 차례야. 정심은 가방을 메고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갔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표정을 다잡았다. 손끝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런데 그 정적 속에서 정심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차근차근 모든 증거를 꽂기 시작했다. 사진, 영수증, 메모, 카페 목격 내용, 동선 기록. 서류철이 두꺼워질수록 정심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마지막으로 카페에서 찍은 향수 사진을 서류철 앞쪽에 꽂았다. 그 순간 정심은 눈을 반쯤 감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태석, 내가 만든 거짓의 그물. 이제 내가 끝낼 거야.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눈가에는 분노가 아니라 명확한 승리감이 번지고 있었다. 정심은 핸드폰을 들어 딱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변호사님. 저 준비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이제 남편과 내연녀가 쳐놓은 거짓의 그물은 하나씩 조용히 정심의 손에 의해 되감기 시작되고 있었다. 정심은 변호사와의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끝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식탁 위에는 서류철 한 권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전쟁에서 쓰일 방패처럼 든든하고 무거운 존재였다. 정심은 커피 한 모금을 마신 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는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오늘이 끝이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긴 말이었다. 문득 현관에서 키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정심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철컥. 문이 열리며 태석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고 눈가는 살짝 붉었다. 누가 봐도 하루 종일 신경을 쓴 사람의 표정이었다. 정심은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렸다. 왔어요? 태석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응, 왜 이렇게 조용해?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쪽을 가리켰다. 여기 좀 앉아요. 태석은 순간 긴장한 듯 눈을 깜빡였다. 왜? 무슨 일이야? 정심은 의자에 먼저 앉았다. 그냥 얘기 좀 하자고. 태석은 천천히 다가와 마주 앉았다. 식탁 위 서류철이 그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그게 뭐야? 정심은 파일을 가볍게 밀었다. 당신이 만든 거짓말의 역사야. 태석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피가 가셨다. 정심은 조용히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향수 사진이 크게 붙어 있었다. 이거 누가 쓰는 향수인가? 태석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다. 그게 아니라. 정심은 그의 말을 끊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카페 CCTV 캡처, 가디건 사진, 체육센터 동선,
남편 차 내부 사진, 초콜릿 포장지, 물티슈 브랜드, 모든 것이 냉정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태석의 호흡이 빨라졌다. 이제는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정심은 말했다. 이거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직접 모은 거야. 태석은 땀을 닦으며 얼굴을 감싸쥐었다. 정심아, 말로 설명할게. 오해야. 진짜야. 정심은 웃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오해? 오해라면 내가 너무 고생했네.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 안에는 태석과 연우가 앉아있던 카페 테이블 사진이 있었다. 태석은 입술을 달싹였다. 그 사진 어떻게 해? 정심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니까. 태석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결국 눈물로 번졌다. 정심은 시선을 내렸다. 왜 울어? 울 건 나잖아. 태석은 바닥을 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정심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잘할게. 정심은 결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믿을 이유도, 믿을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태석은 놀라 허둥지둥 따라왔다. 정심아 어디가? 정심은 신발을 신는 동안 차분하게 말했다. 내 인생 찾으러. 태석은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정심은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다. 여기까지야. 당신이 무너뜨린 건 우리 관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야. 정심은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휘몰아치는 듯했다. 하지만 정심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 거야. 문이 닫히며 태석은 거실 한가운데 무너져 내렸다. 정심은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심장은 고요했고 마음은 편안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불빛이 환하게 켜졌다. 정심은 속삭였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심은 당당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에 묶여 사는 아내가 아니었다.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지금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남습니다. 다음 시간 마음의 창가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